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카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정말 못 살고 못 팔게 한다는 공급 대책입니다. 정부가 전국에서 83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이사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벌써부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등 새롭게 발표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난 4일 발표 이후 부동산 매수 계약을 맺었더라도 우선 공급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이다. 투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공공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꼼짝없이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 청산되는 것이다.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못 사고 못 팔게 한다는 공급대책, 위헌 논란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사주택 대책 재산권 침해 우려. 집 샀다가 공공개발 지정되면은 감정가 현금 청산 제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개발 예정지를 사전 예측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국토부 위헌성 검토했다 반박. 이사대책 투기 방지 방안 내용으로 해서 아파트 우선 공급권 미부여한다는 겁니다. 대책 발표 후 사업구역 내 기존 주택을 매입했거나 대책 발표 이후 추가로 늘어난 지분, 알박기, 지분 늘리기 그거죠. 우선 공급권 전매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매각 금지한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매각 금지, 투기 가열지구 5년 내 재당첨 제한한다는 겁니다. 공공개발구역 해제, 거래량 10에서 20% 상승 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공공재개발 참여 희망지도 가격 상승 시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산 주택이 공공개발 추진과 무관하더라도 향후 공공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우선 공급권 대상이 아니다. 사업 지정 여부를 사전에 몰랐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현금 청산이 공시지가 정도로 준다 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를 본다는 겁니다. 앞서 국토부는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억제 방안으로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거나 늘어난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항에 대해 시장에서 여러 분석이 나왔다. 자, 민간 주택 개발보다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그죠? 이게 이익성이 부족하겠죠. 이렇다면은 국토부는 개발이 호재로 작용해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문제는 현금 청산 대상 조합은 기준이 일반 정비 사업과 다르다는 점이다. 현금 청산 기준 그죠? 이게 일반 주택조합은 현금 청산이 없죠. 무조건 딱지를 주는 거죠. 그죠? 주택권을. 일반 정비사업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일이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대책 발표일로 앞당겨졌다. 사업 추진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집을 매수했다가 나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꼼짝없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게 문제죠. 이게 이제 약간 시장 경제, 아무리 지정돼도 사고 팔 수는 있다고 해야죠. 그죠?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 가야 될 때는 팔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죠? 피를 받고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 청산을 그죠?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죠?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국가에서 한다니까. 부동산 시장과 법적 일각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산권 침해죠.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에 대해 특정이 되지 않았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황이다.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도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위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익적 차원이라 해도. 개인 재산을 안 본다 이겁니다. 이게 보면은. 반면 국토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검토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다. 이게 정당한 보상이라는 게 왜 국가가 지정합니까? 그죠? 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매입자, 매수자가, 그죠? 이게 거래에서 이게 매매가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는 그냥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죠? 일방적인 통보 아닙니까? 이러면, 그죠? 추가로 입주권을 주는 자는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며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거는 사유재산권 침해죠. 헌법에 부합하지 않죠. 이 사고방식이 이렇단 말입니다. 이 정부의 사고방식이 이렇단 말입니다. 예?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발빠르게 이제 부산 뉴스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천동 시흥아파트 등 부산 내고 공공개발 대상지 추천됐다는 겁니다. 정부 대도시 고주택 공급 방안. 저는 이 부산에서는 그저 이거 저 평지 말고 고지대 그저 할 때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지대가 어디에 있냐면은 반여동, 대송동, 반송, 금사, 그다음 뭐 수정 엄청 많죠. 그저 고지대에 있는 주택단지들 이거를 하면 될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는. 그 다음에 단감동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산에는. 특히 반여동 그거 그죠 이게 이주정책에 의해서 그 옮겨진 집들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이게 주택 건물이 다다닥 붙었습니다. 주차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4층짜리 3층짜리인가 4층짜리 집인데도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이게 주택 가격이 이게 너무 길이 좁고 붙어가지고 옛날 이주정책에 의해서 그죠 철거 주민 이주 정책에 의해서 들어간 지역이라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어차피 누가 할 못하고 이런 건 공공에서 해가지고 주택을 지어주면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4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 떨어져 건설사들이 미적하다는 겁니다. 부산 진구 부암동 등 4개 지역 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주목 서울처럼 인센티브 제공 추진 고대광역시 22만호 주택 2025년까지 83만호 공급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부산 어디 하느냐 이게 그죠 중요하겠죠 우리는. 자, 부산 어디 하느냐 부산은 지금 국토부는 재건축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네 곳을 사업 대상지로 추천했다. 물론 이는 주택 공급의 일부분이며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 네 곳은 부산 진구 부암동 사업 8번지 이런 주거 환경 개선 예정지구 현대구 반송동 40번지 1원, 중구 보수동 보수아파트, 동구 자천동 자천시행아파트 등 4곳이다. 자, 여 말고도 엄청 많죠. 부산 이런 반송, 반여, 금사, 재송, 제가 뭐, 대충 아는 것매도 뭐 그렇고, 수정, 그죠. 주택지들, 그죠. 이것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는 상당히 높지만 사업성이 못 미쳐 건설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아직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지역인데 여기에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하면은 되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진 않겠죠. 그죠? 예를 들어 보수아파트 5동은 약간 고지대인 데다가 형상이 길쭉하게 돼 있어 아직까지는 애정지구로만 되어 있다. 구암동 협성 피크닉스타운과 미용고 사이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연 공공이 해가지고 저는 제대로 할지는 그게 의문입니다. 공공이 해가지고 민간도 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공공이 해가지고 그죠.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부산시는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등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필요성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누가 선뜻 나서지 않는 데다 시공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처럼 부산시도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하철역에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곳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거 제가 소규모 하면 역에서 그저 300m 이내에 있는 저 주택단지들은 조금 이익을 벌겠네요. 그죠? 이게 용적률이 700%까지 올려주면은 주택단지들 있잖아요. 그죠? 700% 올릴 거 엄청나게 좋죠. 그죠? 공공주도 개발 사업 본격화.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등 그동안 도심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 시간이 걸렸다며 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토지 주인들 간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게 어려웠다고 배경을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예, 공기업 직접 시행 방식을 신설한다. 이게 이제 먼저 공기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 지역을 1단계로 종상향하거나 법적 용적률을 120%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 계획상 수익률보다 10에서 30포인트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근데 이게 정부 해가지고 과연 이 산정할 때, 나중에 보상할 때, 이 말이 많을 겁니다. 그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중공업지구 저층지구지에 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의 경우 5,000m 제곱, 5,000제곱미터 이상, 중공업은 5,000제곱미터 이상, 저층주거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등 비교적 큰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는 요건 가능성이 있다고. 중공업지, 그죠? 중공업지. 이거 사상이나 부산에는 중공업지, 평지에 중공업지가 많단 말입니다. 이 전철역 가까운데, 그죠? 이거 가까운 지역의 중공업은 이거는 용적률만 아니고 이거 용도 변경이잖아요. 용도 변경은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분들도 좀 협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업 중공업지 사상,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사상하고 또 저쪽에 뭐 감천, 감만, 그죠? 많잖아요. 그죠? 중공업지요. 이보다 더 작은 규모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역세권 중공업지 영역 5,000m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구역을 지정해주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기준도 좀 바꾼다. 현재 9억 원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물량을 85%를 특비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의 일반 공급 비중을 50%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물량의 일반 공급 비중을 50% 늘리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이제 공공분양을 하더라도 일반 분양을 50% 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 하겠다는 건데, 그냥 일반 분양 하면 안 되는가? 그죠? 이걸 그냥 그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다. 추첨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택 공급 확대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공공이라도 분양성이 떨어지는 곳은 참여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5,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은 일부 토지주에게 특혜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죠. 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한다. 할 것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는. 그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디가 괜찮겠냐 하면은 부산에는 지금 저는 중공업 지역이 이게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보면은 부산에는 이런 고지대는 많잖아요. 그죠? 이 고지대 이거 여기에 그죠? 반여 반송 요런데 그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그다음 여도 다 해야 되고 반송 그죠? 반송 지역도 해야 되고 반송 지역은 제가 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검사 지역도 이게 많을 겁니다. 검사 지역도 납부된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이 공업지역이 있잖아요. 중공업 여기 검사 그죠? 여기 이 지역 그죠? 검사 지역 이 지역하고 중공업지 이거 포함해서 이게 중공업지 검사역에 그죠? 이게 근처에 중공업지 이거 그죠? 부곡동이고 여기 서동 넘어가는 길 그죠? 여기하고 엄청 많죠. 부산을 하려면은 이런 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위치는 좋은 데는 딱 따져보면은 공업지라고 봅니다. 저는 공업지가 부산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평지에. 그래서 이런 평지에 300m 이내에 그죠? 여기서 300m. 보통 300m라 했거든요. 300m는 여기는 안 들어가네. 300m는 지금 다 넘어가네. 그죠? 300m 이내는 잘 없네요. 이 전철역이 들어온다니까. 그죠? 전철역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300m, 열로 쭉 이제 그죠? 개발될 거고. 여기도 전철역이니까 300m 정도는 이 지역, 그죠? 이렇게, 요 지역, 그죠? 요 지역, 이거 다 가능한 거 있고, 요도 이제 요 지역 싹 다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싹 다 들어가면은, 공업지역. 뭐, 사상은 뭐, 공업지역 다 옆이도 상관없죠. 그죠? 공업지역 이전하고, 그죠?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모라 지역, 그죠. 부산은 공업지역, 평지 공업지역 역세권 있는데, 보면은 상당히 땅이 많습니다. 공업지역이, 그죠. 평지에. 그렇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좀 낫지 않을까. 용도 변경이 되니까, 용도 변경이란 거는 함부로 안 되거든요. 이게 억수로 큰 혜택이거든요. 용도 변경에 역세권이면은 700%까지 된다. 그럼 준주거 지역 이상, 거의 상업지 맞먹는 용적률을 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 혜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하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익 배분만 잘 되면은, 공업지역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